그리고 오히려 분석서는 그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막 공부 시간 막 투자해가지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어 단어 외운다 라는 느낌 정도로 그냥 딱 그 정도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시간 날 때, 뭐 밥 먹을 때 읽든 뭐 자기 전에 30분 읽든 그냥 읽고 자면 돼요. 읽으면 잠도 잘 오니까 읽고 자면 돼요. 그 30분. 분석서를 그냥 읽으라고요. 읽으면 돼.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읽어보면 돼. 읽어보기만 하면 돼. 읽어보는 것도 그냥 3번 정도만 읽어보면 돼. 수능 끝날 때 수능 전까지 3번만 읽으면 기억이 나. 너 같은 책 3번 읽으면 기억나잖아, 내용. 읽어본 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3번만 읽어. 3번 읽어야 돼. 3번. 그럼 딱 전문을 전체 그 요약된 거 말고 다. 요약본만 읽으면 돼요. 그래요? 그렇죠. 고전 시간은 근데 전문을 추천하긴 해요. 그건 너무 인물관계도 너무 그쵸. 겹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인물 관계 정도만 좀 알아두고 가면 돼요. 왜냐 인물 관계가 문제잖아요. 인물 관계가. 시즌 분석서 하고 전문까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가끔 전문 나와 있는 분석들이 있긴 해요. 그러면은 그건 전문을 읽으면 되는 거. 만약 거기 없다. 그럼 전문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무조건 나와요. 인터넷에. 찾아서 해석해둔 거 막 블로그에 엄청 많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뭐 관동별곡 이런 거 봐요. 그때 그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도 좀 많고 좀 길거든요. 그리고 만원사도 되게 길고.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여기만 잘라서 수특에 적혀 있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와요. 보통 여 사이에서 여기는 안 나와요. 잘. 어쨌든 출제된 장면은 나오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머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특 풀어가지고 연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나오는데 수특에는 여기 나오면은 난 생판 모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니까 갑자기 여기선 얘가 살아있었는데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장면 얘가 죽은 후의 장면이야. 그러면 이제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체 줄거리가 담겨져 있는 분석서를 사라. 요약본으로라도. 그렇죠. 그럼 고전 시가가 인물 관계도 정도고. 고전 소설 인물 관계도 그다음 간단한 요약 줄거리. 그다음에 고전 시가는 어휘 같은 경우 좀 알아두면 좋은 거고. 왜냐면 어휘가 보통 몰라가지고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어휘 정도 어려운 어휘가 없게끔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홍진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뭔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시는 너무 딥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현대시는 어차피 뭐 보기에 따라서 워낙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현대시는 제일 맞죠? 그다음에 현대 소설은 실제 현대 소설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아요.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고전 시가 이 세 개가 도움을 많이 받고 현대시는 그나마 좀 덜.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소설 먼저 하고 산문 먼저 하죠. 산문 먼저 하고 그다음 운문. 이 순서로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시간이 없다면은. 네, 알았죠? 홍진이 그건데요. 그 전쟁에 있는 그 무슨 그 모래 속세 말하는 거죠. 속세를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정도는 보통 분석사 하면 그 정도 알려줘요. 그런 거 해석하는데 그런 거 해석하는데 어려움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네, 시험장에서. 그 정도로만 공부하면 돼요. 또 있나? 그다음 뭐 방법론 같은 거는 워낙 많으니까 뭐 요즘 뭐 문제 해결 구조 그다음 뭐 스키마 도식 푸는 법 뭐 해가지고 뭐 많잖아 요즘 그런 거 뭐 첫 문장은 중요해가지고 뭐 어떻게 읽어야 되고 1문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문을 그거는 뭐 알아서 해.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점수대는 비슷할 거니까 열심히 하면은 어떤 방법이 맞고 어떤 방법이 틀렸고 이런 거는 너무 고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거는 어떻게 1등 간에 결국에는 도달한 지점은 같거든. 길이 다른 것 뿐이니까 저 길이 더 좋아 보인다고 갑자기 내가 하던 걸 버리고 넘어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 되죠. 네. 그래서 본인이 한번 그 길을 정했으면 끝까지 믿고 적어도 수능까지는 계속 그걸 연마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보통. 갑자기 6월 점수 안 나왔다고 강사 갈아타가지고 새로운 독해법을 익혀가지고 일치월장에서 9월에 1등급 맞고 수능에 1등급을 맞겠다는 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어 그래 독해법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평생 자기가 읽었던 방식 바꾸는 건데 그렇게 6월까지 다져놨는데 갑자기 6월에 점수 안 나왔다고 새로 갈아타가지고 다시 모래성을 쌓기 시작하면 결국엔 무너져요 수능에. 알았죠? 그래서 하나를 파기를 했으면은
그거 그대로 믿고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강사 안 갈아타고 특히 국어는 국어는 더 그쵸. 또 있니? 아무거나 어차피 잘라도 돼 뒤에는. 뒤에 어디서부터 나도 정상에 나갈지 모르지만 그 2022학년도 보실 때 그냥 계속 다 그냥 푸실 때 다 풀렸어요. 다 풀리진 않았죠. 세모 친구도 있었죠. 근데 답은 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20분 풀고 문학은 다 맞았거든요. 문학과 원맨 다 맞았어요 그때. 기억하고 판단하실 예, 때는 그건 확실한 답은 있으니까. 물론 세모 친구는 있었죠. 세모 친구는 저도 한 5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답은 낼 수 있었어요. 답은 낼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에서. 진짜 저희 잘 모르니까 그 네. 진짜 막 파바박 풀어야 시간이 딱 맞나요? 아 방금 제가 푼 것처럼 가 x, 나 x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풀면 돼요. 그냥 이 정도 속도로만 풀면 돼요. 지문에서 안 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그쵸. 요점이. 너무 해석하려고 해가지고 시간을 끌지 마라가 제 생각이에요. 네. 어차피 안 되고 왜냐면 내가 국문학과 갈 것도 아니고 그걸 의도하고 문제를 내지도 않으니까. 그쵸. 의도는 보통 논리적 모순 찾기 혹은 사실적 불일치로 보통 시험을 내니까 혹은 보기와의 불일치 이거 세 개로만 문제를 내니까 너무 문학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해가지고 막 시집 있고 이런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시인이 본인 시 쓴 거 가끔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 있는데 그 시인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의도로 쓴 거 아니라고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보기의 내용하고 시인이 말한 내용, 시인이 생각하고 이 시를 쓴 내용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평가원에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시인이 그렇게 의도했든 간에 안 했든 간에 보기를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인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시인이 말한 의도도 결국에 보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보기만 주어진 건 보기 하나니까 시험장에서. 근데 시인도 틀린데 내가 감히 해석해가지고 그걸 맞겠다? 아니죠.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해석할 수 없는 거는 해석 안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 기출은 대부분 다 그렇게 풀려요. 네. 그리고 문학 개념어는 제가 말한 대로 학습하면 갑자기 나오는 건데 문학 개념은 제가 말한 대로만 학습하면 돼요. 딱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알았죠? 예를 들어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학 개념에 가끔 나와 있어요. 가끔 막 시중에 출판된 문학 개념서 같은 거 보면은 막 인칭에 따라서 뭐 3인칭, 1인칭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한 번도 그런 단어 쓴 적 없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가원 기출에 나온 개념어만 학습하면 돼요. 거기서 더 하지 말고. 네, 알았죠? 대신 간접적으로 나오곤 해요. 예를 들어서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뭐 화자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면 1인칭 주인공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그 정도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나오지 직접적으로 이 문학 개념을 너 알아? 모르면 틀려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게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정도만 그 경계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 경계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거고 시험장 들어가서 만들면 이제 끝나는 거고 시험에서 이제 그 경계를 시험장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간이 끌리는 거고 네, 점수도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미리 국어는 미리 기준을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라.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요즘 시중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강의도 잘 돼 있고 분석서도 잘 돼 있고 기출문제 해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틀린 해설은 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알았죠? 예. 뭐 이상한 해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해설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기준 삼는다 정도. 예. 그 해설에서 보고. 그럼 수화는 6월쯤에 나오잖아요. 예. 그 나오고 그것도 분석서 나올 거예요. 똑같이. 수특도 연계고 수완도 연계잖아요. 근데 그 비중을 수특에 더 주는 게 예, 수특이 더 크긴 하죠. 수특이 훨씬 양이 많으니까 작품이. 수완은 푸는데 양도 얼마 안 돼요 작품 수도. 근데 갑자기 수완에 만원사하고 관동별곡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걔는 그 조금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양이 거기에. 그러면 그래도 전문 찾아서 읽어봐야죠 그때도. 수완에 나온 것도 결국엔 연계 작품이니까. 수완도 분석서가 나와요. 근데 수능 특강을 미리 했으면은 수완만 하는 건 그렇게 부담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볼륨이. 예, 수완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수특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다 하면은 수화는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품 수도 3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미리 수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특을 안 하면은 나중에 작품이 막 이따만큼 쌓였는데 그거 분석서 언제 다 읽어? 하루 종일 국어만 그 분석서만 읽어야 돼. EBS 연계하겠다고. 그렇다고 EBS 연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맞는다 그 작품? 그것도 아니니까. 기본적인 문학적인 그거는 가지고 EBS는 아까 제가 독서에서 그 배경 지식이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EBS가 정확히 문학에서 딱 그 역할이에요. 기본적인 그 동력이나 아니면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학 개념을 지금까지 기준 삼아둔 거.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어떻게 했냐가 기본 동력이고 EBS는 그냥 윤활유 정도인 거예요. 알았죠? 네. 근데 그 윤활유만 하루 종일 바른다고 해서 엔진이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윤활유만 몰아서 바르다 보면은 이제 동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EBS 연계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냥 EBS만 공부를 한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EBS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EBS만 공부한 사람이 안 되려면은 지금 미리 기출 분석도 하면서 틈틈이 그냥 분석서 한 번씩 매일 30분씩 정도 보는 정도. 그 정도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분석서는 그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막 공부 시간 막 투자해가지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어 단어 외운다 라는 느낌 정도로 그냥 딱 그 정도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시간 날 때, 뭐 밥 먹을 때 읽든 뭐 자기 전에 30분 읽든 그냥 읽고 자면 돼요. 읽으면 잠도 잘 오니까 읽고 자면 돼요. 30분. 독서 이렇게 읽으라고요. 읽으면 돼.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읽어보면 돼. 읽어보기만 하면 돼. 읽어보는 것도 그냥 3번 정도만 읽어보면 돼. 수능 끝날 때 수능 전까지 3번만 읽으면 기억이 나. 너 같은 책 3번 읽으면 기억나잖아, 내용. 읽어본 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3번만 읽어. 3번 읽어야 돼. 3번.